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앞전에 그 B형의 불로초에 의해서 이번에는 A형이면서 태음인의 그 불로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A형들은 이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보통 A형들이 좀 몸집이 좀 이렇게 있어요. 배도 좀 나오고, 어, 약간 이렇게 뚱뚱하면서 열두나, 뚱뚱하면서 뭐 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B형이 이제 뚱뚱하면서 냉한 사람들이 많은데 A형들은 거의 냉하진 않습니다. 뚱뚱하고, 약간 열이 있고, 그리고 체격이 이제 보통인 사람이 있고, 또 체격이 마르면서 냉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마치 소민처럼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뚱열, 보통, 만행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A형의 그 특징들은 간이 강하고 또 폐가 약해. 그래서 간대 폐소, 음양오행 그 이치로 본다면은 어, 이게 이제 목극 금을 하는 형국이거든. 이게 사실은 금극 목을 해야 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극 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항상 간이 거꾸로 폐를 위축을 해. 압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간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폐가 위축을 받아.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는데 기관지하고 폐가 약하다 보니까 툭하면 찬기운에 상해 가지고 감기, 뭐 기관지, 뭐 이런 뭐 콜록콜록하고 코맹맹이하고 코맹맹 콧물 나오고 또 간혹가다 이 감기로 머리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찬기운에 몸이 상하면 아까 뚱뚱하면서 열이 난다고 그랬죠. 반대로 뚱뚱하지만은 찬기운에 상하면은 오슬오슬 추워요. 그때는 이제 감기 증상으로 그런 그 병이 생긴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하여튼 뚱뚱하면서 열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간이 그 강한 관계로 간에 열이 항상 있어요. 열이 있으면서 열이 간 내부가 뭉쳐. 눈에 보이지 않죠. 열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MRI, CT 촬영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만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이 뭉치냐,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절반입니다. 인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절반이고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 절반이야. 그 양방 현대의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건 간과하거든요. 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 한방은 거의 병의 그 진행 과정, 그 원인, 그걸 먼저 따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간이 뭉쳤다. 쉽게 말해서 간기가 뭉치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비위, 보통 비위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간에서 기를 보태줘. 간하고 비위하고 단히 소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되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 자체에 뭐 냉이 뭉쳤던 뭐 열이 뭉쳤던 하여튼 울체가 오면은 이건 소화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원인이 되거든. 이걸 전문용어로 목토불화. 목은 간이고 토는 비위를 말하는 거예요. 소화기관. 그래서 간과 소화기관이 불하다,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목토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장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숙변도 생기고 내장 지방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또 배가 나오면 당연히 얼굴도 뚱뚱하고 또 몸집도 불어나고 뚱뚱해지죠. 태음인들은 거의 이 몸집이 생기는 게 전부 이 목토불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간하고 비하고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 그 지방이 쌓인다거나 숙변이 쌓인다거나 그런 원인으로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간 울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에 가도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건 검사해봐야. 그래서 이런 뱃살 나오면서 몸집이 뚱뚱하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중초, 상중하, 중초가 38선이 가로막혀서 상하 기가 빙빙빙 돌지를 못해. 따라서 기가 순환이 안 되면은 왠지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이 왠지 불편해. 오장육부가 편안해야 하는데 상호 유기적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무병장수 하려면은 태음인이 뱃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중초의 뱃살을 해결하려면 간을 맑게 해줘야 돼. 청간, 간을 맑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간에 뭉친 그 열이 풀어진다. 간이 편안해지면 비위하고 소통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내장지방도 안 쌓이고 숙변도 안 쌓이고 그래서 오래 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승화강이 잘 되면 하여튼 무병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뱃살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려면 이 뱃살을 빼줘야 하는데 태음인 A형 태음인들은 간에 쌓인 열을 풀어주고 기소통이 잘 되게 해주려면 간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간을 맑게 해주는 그런 가끔 가다 결명자차 아니면 뭐 민들레차 이런 따위로 하여튼 가끔이 아니라 좋아질 때까지 뭐 2개월, 3개월, 4개월 아주 좋아질 때까지 계속 먹어도 됩니다. 결명자, 민들레, B형 소음인들은 계속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태음인들은 간이 실하기 때문에 민들레차, 결명자차를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간이 이렇게 폐를 억압하다 보니까 폐는 또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생기냐면 폐가 약하니까 툭하면 감기 걸려. 찬기운에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면 폐가 긴장이 돼. 굳어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굳어진다고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기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인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스펀지 같은 폐는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같은 이 부들부들하고 연약한 폐가 이게 긴장이 된다는 얘기죠. 긴장, 찬기운이 상했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풀어주려면은 이럴 때는 그 얼큰한 음식이 참 좋습니다. 짬뽕 국물, 막 청양고추가 들어갔죠. 아니면 아구면탕, 이런 그 얼큰한 음식, 뭐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를 왕창 넣어가지고 마늘파,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마늘파, 고춧가루가 발산을 시키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에 찬기운이 뭉쳤으면 엉겨 붙었으면은 발산을 통하면서 찬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으로써 폐가 정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찬기운이 없고 그러면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코 맹맹이 하고
뭐 두통으로 감기 오고 이런 게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얼큰한 음식을 먹어서 폐를 풀어주면은. 그래서 그 폐를 풀어주면 당연히 그 찬 기운 때문에 배 나오고 뚱뚱해지고 그러는 거거든. 뱃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뱃살 다이어트 방법은 당연히 폐만 관리를 잘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은 무조건 하고 좋아질 때까지 음식을 이렇게 일부러 발산시켜주는 파, 마늘, 고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얼큰한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폐를 풀어주는 방법은 음식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조카를 엄청 또 이뻐했어요. 이 삼촌이. 그러다가 자기를 이뻐해준 삼촌이 돌아가시니까 하여튼 몇 날 며칠을 가족들하고 같이 울었어. 함께. 뚱뚱하고 배 나온 여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에 뭉쳤던 찬기운이 다 풀어져 버렸어. 사람이 울면은 폐가 뜨거워져요. 찬기운이 저절로 나가면서 폐가 풀어지니까 배도 좋아졌고 뚱뚱한 것도 좋아졌고 그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부종이 싹 빠지고 이게 상한 부종이야. 이게 찬기운에 몸이 상해서 폐가 상해서 이렇게 찬기운에 배가 나오고 뚱뚱해졌던 여자야. 그게 다 싹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울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울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가끔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막 통성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같이 나오거든. 눈물 콧물 나온다는 것은 내부의 간하고 폐가 뜨거워졌다는 증거야. 마치 주전자에 물이 끓어 넘치듯이 눈물로도 눈은 간과 연결돼 있어요. 코는 폐하고 연결됐고 그래서 폐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찬기운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와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가서 교회 가서 통성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뚱뚱하면서 이런 태음인들 이건 해결 방법이고 태음인이면서 또 소음인처럼 마르고 냉한 사람이 또 있어요. 홀쭉해 사람이 꼭 소음인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에 보면은 그 심장하고 폐는 부부간이라 태음인의 특징이 간이 자꾸 폐를 억압하니까 폐가 점점점 약해지거든. 약해서 찬 기운에도 금세 감기 걸리고 찬 기운에 상해요. 폐가. 그렇기 때문에 폐가 약하면 심장도 약해져. 따라서 이런 경우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은 또 소화기관인 그 비위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위가 약해지면은 살집도 없어. 점점 말라. 마치 소음인하고 똑같아. 이 형태가.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소음인이 아니야. 이런 경우. 소음인, 하여튼, 혈액형이 A형이면서 마르고 냉한 체질, 이런 건 아주, 오히려 소음인처럼 그렇게 사실은 해야 돼요. 절반이 소음이냐. 심장이 약해서 위장이 약한 관계로 절반이 소음인, 절반이 태음인. 이런 게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아주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주변에 그 한의원이나 한약방 가셔야 이게 해결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또 보약 먹을 뭐 형편이 안 된다면은 불로초를 말씀드릴게. 이런 거 하여튼 마르고 냉한 태음인이든 뭐 뚱뚱하고 열이 나는 태음인이든 뚱뚱하면서 냉한 태음인이든 세 가지 형태의 그 태음인은 공통적으로 불로초는 뭐냐면은 바로 인삼, 6년근 인삼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해야 돼. 하여튼 눈에 보였다면 인삼을 먹어야 돼.
그게 다 인삼은 폐보약이라.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폐를 부드럽게 해주고 폐가 힘이 생기게 해줘. 그러면서도 폐가 좋아지면 아까 폐는 그 폐하고 심장은 부부지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가 좋아지면 또 이 심장도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면 또 위장도 좋아지고 그래서 6년근 인삼이 불로초다. 혈액형 A형 터이민들 어떻게 됐든 근본적으로 간이 실해요. 간이 실하니까 다른 오장육부에 비해서 그래서 가끔 결명자차라든가 가끔 민들레차를 가끔 먹어주는 게 좋고 인삼은 꾸준하게 이 잔뿌리 다 떼내고 그리고 뇌두는 그냥 하고 뇌두에 그 약간 열이 난다고 해서 다 떼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의 그 사포닌이 뇌두에 다 있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그 아까운 거 다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은근하게 열이 나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뇌두는 떼내지 말고 잔뿌리는 다 떼내야 돼. 이 폐렴, 기관지염 뭐 이런 거 안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잔뿌리는 다 떼내고 꿀에서 꿀로 찍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2뿌리 정도.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혈액형 A형의 불로초가 바로 인삼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보면은 좀 하여튼 50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동영상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초 TV 맨 위에다가 약초 TV를 딱 치세요. 그러면은 딱 나와요. 약초 TV 제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약초 TV를 중간에 약초 TV를 딱 눌러 중간에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요. 자꾸 엉뚱한 게 나오냐? 장기이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이에요. 예, 화면 맨 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을 딱 눌러. 그럼 쭈루룩 제 이 화면이 쭉 나옵니다. 건강에 관련된. 예, 그러면 시간 봐서 이렇게 시간 봐서 그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뭐 뱃살은 뱃살, 암 예방이면 암 예방. 뭐 하여튼 원기 부족이면 원기 부족, 하여튼 무병장수하는 그 강좌를 참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글쎄 이렇게 공유를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싶을 때 누르거든요.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공유로 딴 사람을 주면은 뭐 가입해라, 뭐 글씨 써라, 뭐 복잡해. 근데 의외로 약초 TV는 영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 얼굴이 딱 나와요. 이렇게 찾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공유는 아주 까다로워. 나이 먹은 사람들 못 하더라고 그걸. 그래서 남 주고 싶으면 약초 TV 또 채널이 2개입니다. 장주신 박사 2개 그렇게 문자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공유는 아주 까다로워. 우선 뭐 구독은 처음 만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누르고 2번 이상 누르면 안 돼. 원위치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좋아요는 뭐 볼 때마다 누르시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혈액형 O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